정치적 행동의 윤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치적 행동이었냐, 또는 그러니까 윤리적 정치적 행동이었냐,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냐, 이것들을 좀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을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.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. 사람들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충분한 이유 없이도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메이저리그의 이제 농구 선수 알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미식축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 사람은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아니라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. 이러한 이제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게 이 인상 관리의 어떤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 사람만 그러냐? 우리 대부분이 보면 이제 호의적인 인상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정보를 좀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보를 왜곡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. 정치적 행동을 통해 얻는 이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끼치는 어떤 손해, 뭐 직접적인 손해도 있고 잠재적인 손해도 있는데, 이러한 손해와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러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를테면은 이제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이 기여한 업적을 좀 가로채는 것보다는 이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덜 해로운 그런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행동, 이것이 이제 공정성과 어떤 그 정의의 기준을 좀 따르느냐,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때에 따라서는 이 정치적 행동의 어떤 비용과 이익을 좀 계산하기 어렵지만은 이 윤리성만큼 좀 명확하다는 것이죠. 이 부서장이 좀 총애하는 부하 직원의 성과를 좀 좋게 평가를 하고, 또 싫어하는 부하 직원의 성과를 좀 나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. 이 평가 결과를 좀 이용해서 이 총애하는 어떤 직원의 급여는 좀 많이 인상을 하고, 또 싫어하는 직원의 급여는 전혀 인상하지 않는 것을 좀 정당화한다고 하면, 이 부서장은 싫어하는 직원을 좀 불공정하게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조직의 이익 관점에서 이제 능수능란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불공정한 행동을 좀 공정하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. 또 권력이 있고 또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, 또 설득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실수를 좀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. 이 조직 정치의 어떤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위험을 좀 무릅쓰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, 또 그 과정에서 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강력한 어떤 권력 원천을 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권력이 부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권력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그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좀 행동하기가 더 쉽다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정치적 경력의 어떤 도식화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면요. 이 정치라는 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, 우리가 이제 속한 어떤 조직에서도 몇 가지의 어떤 가식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지만 이것들이 어떤 모두 적용하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. 이 권력과 정치적 행동을 좀 이해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이 야망이 무엇인지, 또 우리가 이것을 좀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, 또 이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, 이러한 질문에 좀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정치 지도를 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경력을 위해서 의지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그려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이제 정치 지도를 좀 나타내는 것입니다.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.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그 미래 승진이 그 직속 상사인 제이미, 이 사람을 포함해서 5사람한테 이제 달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표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제이미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.
이렇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공경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우리는 재무부서의 잭과도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. 뭐 레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뭐 지아, 마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좀 확보를 하고 또 이들하고 이 친밀한 관계를 좀 갖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. 제이미하고 이제 친구로 좀 지내고 있는 동료 이제 마크하고 뭐 테니스 게임을 해요.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? 많은 경우에 이제 마크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이제 제이미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뭐 CJ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블로거예요. 이 사람의 블로거에 좀 들어가서 뭐 글을 뭐 게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이런 이 다른 네 명의 의사결정자,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재미 외에도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조금 뭐 겉모술수 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한 사람만이 뭐 승진을 한다.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의 어떤 이제 경쟁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지도를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좀 가정을 하면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. 이런 행위들이요. 그래서 우리 권력과 정치 이런 부분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서 일부분이다. 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13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 동안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면, 이 사람들은 직무와 조직에서 어떤 무력한 어떤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권력 원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. 전문적 권력, 또 중거적 권력은 이제 개인적 자질에서부터 나오고요. 반대로 이 강압적, 보상적, 또 합법적 권력은 이제 조직적 요인에서 생깁니다. 특히 역량이 좀 중요한 영향력 원천이 되고 있어서요. 이것을 이제 권력 원천으로 좀 사용을 하면 이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높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. 이 효과적인 경영자들, 뭐 리더들은 이제 조직의 정치적 특성을 수용을 합니다.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더 이제 기민하고요. 또 이것이 이제 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정치를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인상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이 정치적으로 좀 순진하거나 미숙한 사람들보다는 좀 잘하는 사람이 더 높은 성과 평가를 받고요. 또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더 빠른 승진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영민한 사람들은 더 높은 직무 만족을 좀 보여주고요.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을 좀 잘 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정치 지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도식화해서 긍정적인 정치 기회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. 또 마지막으로 권력과 정치는 윤리적인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조직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윤리적 의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자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권력을 이제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의존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어떤 상사가 필요로 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지식,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사에 대한 권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만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다른 사람들, 특히 이제 부하 직원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이것을 좀 최소화하고 또 우리에 대한 이들의 또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위치,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대되는 어떤 성과 수준이 그들의 어떤 그 자원, 그리고 능력을 능가하는 위치에 있게 하지 말라는 점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속에서 행동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좀 예측하고 또 우리와 또 부서의 이로운 정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정치적 스킬이 미숙한 사람들이나 어떤 정치적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정치에 대해 이런 지각이
오히려 이제 직무 만족 그리고 성과를 좀 감소를 시키고 또 갈등 그리고 이직률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조직 정치에 능숙하면 정치적 상식의 어떤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